DK넷 라디오 오늘의 핫 이슈입니다. 최현준 보도국장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연방 대법원이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 도입한 멕시코 잔류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라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자세한 사항 살펴보겠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 철수 작전을 원래 시한인 8월 31일까지 종료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는데 이 소식도 함께 전하겠습니다. 네, 첫 소식 보겠습니다. 연방 대법원에서 이민 정책과 관련해서 새로운 결정이 나왔어요. 네, 멕시코 잔류 정책이 다시 시행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연방 대법원이 결정을 했습니다. 멕시코 잔류 정책은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도입된 이민 관련 정책인데 앞서 바이든 정부가 이 정책을 폐기한 데 대해 즉각 복원 명령을 내린 하급 심의 결정을 대법원이 그대로 유지한 것입니다. 네, 이 멕시코 잔류 정책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네, 멕시코 잔류 정책의 정식 명칭은 이민자 보호 의정서라 해서 Migrant Protection Protocols, 그래서 MPP라고 부릅니다. 미국 망명을 신청한 이민자들이 법원 판결이 확정이 될 때까지 국경 밖에서 대기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주요 내용으로 지난 2019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 정책을 도입한 이유가 뭐였나요? 네, 보통 미국에 와서 망명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망명 심사 기간 미국에서 대기를 합니다. 그런데 망명 신청자가 워낙에 많아서 이민법원에서 이제 출석 날짜를 두고 미국 안에서 이렇게 풀어주게 되는데 하지만 이 가운데 일부가 망명이 거부당할 것을 우려해서 정해진 날짜에 이민법원에 나오지 않고 미국 안에서 사라지는 경우가 제법 있었습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사례들이 이민법상의 허점이라고 비판을 했고 특히 이 캐러반이라고 불리는 중남미 출신 망명 신청자가 급증을 하자 멕시코 정부와 협의를 해서 MPP를 도입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정책을 바이든 행정부가 폐지했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직후인 올해 1월이었습니다. 국토안보부가 MPP 신규 등록을 중단한다고 밝히면서 6월 1일에는 이 정책을 공식 폐기한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네. 국토안보부는 MPP로 이민자들을 돌려보내 대기하도록 하는 데 드는 비용 그리고 운영 부담 등이 이것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보다 더 크다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망명 신청자들이 멕시코에 남아 있으면서 살인이나 납치 등 여러 위험에 직면하게 되는 것을 우려하는 또 일각의 목소리들도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법원이 여기에 제동을 걸었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바로 지난 13일 매튜 캐스메릭 연방판사는 망명 신청을 이유로 입국한 뒤 몰래 사라지는 등 불법 이민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부분을 국토안보부가 고려하지 않았다라면서 MPP를 다시 복원하라 이렇게 결정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자 바이든 행정부가 이 결정을 심의해달라고 대법원에 요청을 했던 건데 연방 대법원에서 이를 기각을 한 것입니다. 예, 지금 대법원에 9명의 대법관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결정이 나왔나요? 네, 현재 대법원은 6대 3으로 확실한 보수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정에서도 진보 성향 대법관 3명만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밝혔고 나머지 6명의 보수 성향 대법관들은 MPP 유지에 뜻을 모았습니다. 네, 이 결정 배경이 뭔지 좀 살펴보죠. 네, 대법원도 하급 법원과 마찬가지로 바이든 행정부가 정책을 바꾸는 정당성을 충분하게 소명하지 못한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대법원은 짤막한 결정문에서 정부가 MPP를 폐지하는 것이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운 요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실패했다라고 명시했습니다. 네. 그리고 소수 의견문도 따로 나오지가 않았는데 사실 연방대법원은 긴급한 사안에 대해선 이렇게 상세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짤막하게 결정문만 내는 경우가 과거에도 종종 있었습니다. 자, 대법원의 결정에 대한 반응도 좀 알아보죠.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던 민권단체 또 미국 시민자유연맹 ACLU 등이 즉각 반응을 보였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불법적인 MPP 프로그램을 완전하게 끝내야 되며 할 수 있는 모든 수단 더 동원해야 한다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한편 최근 남부 국경에서 붙잡히는 불법 이민자들의 숫자는 지난 20년간 비교했을 때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공화당은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바이든 행정부가 MPP를 비롯한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폐기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다. 이렇게 맹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이 아프가니스탄 철수와 관련해서 미국 정부가 원래 계획대로 이달 말까지 철수 작전을 완료한 방침이다. 이렇게 밝혔네요. 그렇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8월 31일로 예정된 아프가니스탄 철수 시한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24일 오후에 기자회견을 열어서 미국 정부는 이달 31일까지 작업을 완료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면서 종전 계획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네, 이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안팎에서 철수 기한 연장해야 한다. 이런 압박 받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4일 오전 화상으로 진행된 G7 정상회의에서도 사실 이런 철수 연기를 요구하는 그런 많은 요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도 기존 방침을 고수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빨리 마칠수록 더 좋다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각종 비판과 압박에도 불구하고 철수 시한 지키겠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표면적으로 내세운 이유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 등의 테러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IS가 카불 국제공항에서 미군과 동맹군 그리고 선량한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자살 폭탄 테러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매일매일 그런 위협들과 마주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철수 작전 완료 시한이 다음 주 화요일 31일까지라면 뭐 일주일도 남지 않았는데 그 안에 가능할까요?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탈레반의 협조에 달려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탈레반이 지금까지 수많은 폭력 사태를 일으키긴 했지만 그래도 현재는 철수 작전에 나름 협조하고 있다면서 대피 작업이 제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자, 그동안 철수가 아주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되지는 않았어요. 그런 이유가 뭡니까? 우선 가장 큰 이유로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탈레반이 수도 카불을 함락을 하면서 각국 정부가 대피 작전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게 가장 큽니다. 네. 또 과거 탈레반 정권 아래 이 인권 유린, 공포 정치를 경험한 수많은 아프간 주민들이 한꺼번에 카불 공항으로 몰려오면서 대혼란이 벌어졌는데 여기에 탈레반이 공항으로 가는 요소에 이 검문 검색을 강화하면서 이 대피 작전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프가니스탄에서 탈출한 인원은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지난 어제였습니다. 국무부 브리핑에서 아프가니스탄에 현재 1,000명 가량의 미국인이 남아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8월 중순부터 현재 어제까지 아프간에 있는 미국인들 그리고 이들의 가족 최소 4,500명을 대피시켰으며 남은 미국인 1,000명 가량과 접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어 아프간에 남아 있는 1,000명 가량의 미국인들에게 하루에도 수차례 복수의 채널 등을 통해서 연락을 시도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그러면서 지금까지 아프간에서 대피한 8만 2천여 명 가운데 45에서 46%가 여성과 아이들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병력도 그러면 함께 철수하고 있는 중인가요? 그렇습니다. 국방부는 아프간에서의 미군의 임무 종료 마지막에는 미군 병력과 장비 철수를 최우선적으로 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이 어제 브리핑에서 31일까지 민간인의 대피 작전을 계속 이어가겠지만 종료 전 마지막 이틀 정도는 카불 공항에 남아있는 미군 병력 5,400명 그리고 군 장비 철수를 우선하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 아프간 사태 대처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 이 여론은 어떻습니까? 이 아프간 사태가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C의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49%로 지난 1월에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과반 아래 5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로이터 통신과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의 최근 조사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현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낮은 46%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MBC 조사의 경우는 아프간 사태 대처에 대한 긍정평가가 25%밖에 안 나왔지만 부정평가는 60%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나라들도 자국민 대피 작업을 서두르고 있죠. 네, 미국 정부가 철수 시한을 고수하기로 함에 따라 각국도 이제 서둘러
또 군 수송기나 비행기 등을 보내서 자국민은 물론 현지에서 통역 등 업무에 이제 협조했던 현지 주민이나 구호단체 요원 등을 지금 열심히 대피시키고 있습니다. 네, 한국도 그 가운데 하나 아닌가요? 맞습니다. 한국 정부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이제 마지막까지 아프간에 남아있던 한국인 한 명이 대사 또 대사관 직원들과 함께 아프가니스탄을 빠져나온 상황입니다. 또 인도적 차원에서 한국 대사관에서 일했던 아프간 현지 주민 등 그 조력자들과 그 가족 378명을 대피시키기로 했고 또 군 수송기를 아프간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파키스탄을 경유해서 한국 시간 26일 오후에 한국에 무사히 입국을 했습니다. 네, 현재 탈레반 측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자비훌라 무자하드 탈레반 대변인이 카불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외국인의 출국은 허용하지만 아프간인들의 출국은 막을 것이다라고 공포를 했습니다. 또 자신들의 목표는 국가 재건이라면서 아프간 인력이 유출되는 것 더는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강력 경고를 내렸습니다. 그렇군요. 탈레반이 조만간 통치 구도를 공개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새로운 소식이 있나요? 네, 국방부 장관 대행으로 압둘 카욤 자키르가 공식 지명이 됐습니다. 자키르는 지난 2001년 미국이 아프간 전쟁을 시작했을 때 체포가 돼서 관타나모 해군 기지에 이제 수감됐던 인물인데 지난 2007년에 풀려나서 1년 뒤 탈레반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고 상당히 강성 그런 성향을 보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국방부 장관 대행으로 임명이 됐기 때문에 아프간 문제는 계속해서 좀 초미의 관심을 끌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핫 이슈였습니다.